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LH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시중 자금이 증시에서 은행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기금이 44일째 주식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LH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용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진상을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네. 정부가 공식 조사단을 오늘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몇몇의 그 개인적인 일탈인지 또는 이 LH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또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그 사건 진상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확인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참담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내용들이거든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조직의 문제든 개인의 일탈이든 우선 공직자 의식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 LH공사 같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거의 전권을 다 부여받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부동산을 사실상 준강제 회수하고 대신 개발도 하는 곳이 저곳인데 예. 저곳의 직원들 관리를 저렇게 허투루 했다라는 것은 LH공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공공개발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도 운만 좋으면 안에만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좀 혁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은 하더라도 그 개발 이익을 그 사회에 환수하거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하나의 좋은 귀감이 돼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교두보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일단 조사 중입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정황상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장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껌수를 피워서 나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예.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했다까지만 간다면 네. 그것은 시장 경제에서 당연히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이 LH공사라는 것은 2008년도에 주택과 주택공사 또 토지공사가 다 합쳐져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모든 개발 재정비 사업을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네. 또 그 이 보상 또 몰수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했다. 그 정보와 전문 지식이 합쳐졌을 때는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경우에 우리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이미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것을 내부자 거래 금지법,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 부동산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게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일부 직원들은 내가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담당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패방지법이나 또 그 이해충돌법에 직접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담당 업무를 하지 않은데 또 동료한테 들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처벌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혹시 이것이 개인의 일탈에 의한 일부 실수라고 하더라도 관련 제도는 전면 정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이거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뭐 나무도 급격하게 묘목을 되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토 보상이다 이런 용어도 나오던데 그게 뭔 거예요? 요즘 아주 전문가가 되셨어요. 아, 예. 예, 대토. 네. 자, 대토라는 것은 이 대신할 대자 땅 토자입니다.
공공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땅을 수용하고 두 번째는 땅을 환지를 하는데 이번에 정부는 땅을 수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제3기 신도시에서는요. 예. 땅을 수용하게 되면 민간이 가진 땅을 정부가 뺏는 것이거든요. 그럼 뺏으려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상을. 그것을 그동안에는 현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시가를 환산해가지고. 그런데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이 현찰 보상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서울에 와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대신에 땅을 주자. 그 대신할 대자 땅토자입니다. 그 땅으로 대신 주는데 이상적으로는 좋은 제도예요. 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없어지고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지만 저 대토 보상이 예. 기존에 있는 땅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 받을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것은 웬만한 부동산 지식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데 네. LH공사 사람들은 훨씬 되게 낫겠죠. 이제 거기다가 또 대토 보상은 땅만 이제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지 이주민들은 현찰 자금이 부족해서 대부분 공사를 못해서 네. 그걸 또 팔아넘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토 보상할 때 왜 나무를 심어놨냐? 예. 거기 원래 밭이었습니다. 밭을 다 뽑아내고 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벼 이삭보다는 가치가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LH 내부 규정인데요. 나무가 있었을 때는 보상금이 더 큰 거예요. 예. 특히 어린 나무가 있으면 앞으로 자랄 가능성도 네. 있고. 그래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그 바쁘신 LH 직원들께서 저기 와서 예. 전부 밭을 다 갈아엎어서 나무를 쫙 심은 것이에요. 최근에 심었나 봐요. 다 손바닥만한 크기던데요. 그래서 식목일도 다가오니까 이제 선의로 심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3자들이 볼 때는 바로 이것이 대토 보상금을 좀 더 대토 보상이나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아주 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이 아니냐. 예. 또 하나가 지금 쪼개기. 네. 요즘 뭐 저 카드 쪼개기도 한번 국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엔 네. 땅 쪼개기입니다. 예. 땅을 5,000제곱미터 이렇게 누군가가 가서 직원 중에 한 명이 사옵니다. 예. 그런데 LH 내부 규정에 1,000제곱미터 이하로 되면 대토를 안 해줘요. 돈만 주니까 네. 쪼개기를 하는데 5명이서 1,001제곱미터씩 이렇게 5명씩 나누는 거예요. 최소 1000으로 딱 잡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건 바깥에서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잘 알기가 네. 어려운 대단히 전문적인 방법이죠. 네. 이제 그런 걸 놓고 볼 때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도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 정보에 의한 아주 조직적인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일부만 이렇게 드러난 건데 앞으로 얼마만큼 드러날지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도 되게 강력하게 조사해라는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3기 전체를 조사라고 했는데 지난 1기와 2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뭔가 좀 시스템이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1기는 1989년 88 올림픽 그 직후에 늘어난 통화량을 이제 그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승희라는 분, 나중에 네. 국토부 장관을 한 분인데 그분이 몇몇 비상팀을 조직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공과가 있지만 네. 정보가 새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2기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건데 그 당시에도 또 서울의 좀 먼 외곽지였고 정보 보안 관리에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3기는 2018년부터 했는데 이것을 아주 단계적으로 했단 말이죠. 2018년에 조금 하고 2019년에 좀 더 늘리고 계속 늘린다. 우리 최근에도 이 정부의 변창흠 장관이 와서 한 부동산 25번째 부동산 대책, 네. 대책 83만 5,6천 가구를 짓는다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로 발표한다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추가로 발표할 만한 데가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이번에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이 되었을 때 앵커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자, 여기는 많이 예상이 되어 왔던 예. 곳 아니냐. 앵커님도 아시는데 LH공사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저는 모르니까. 몰라서 여쭤봤는데 박사님이 예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에 좀 이 신도시 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화폐 개혁을 하듯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고 자기 손도 모르듯이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투기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예. 서서히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LH공사의 어떤 내부 규율 시스템이 지금 전무하지 않느냐. 예. 지금 이제 와서 직원들이 부동산을 사면 사전 신고제를 하겠다. 저는 그것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LH공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고 예,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거. 보통 LH공사 정도 되면 기획재정부가 지금 주식 투자를 못하는 정도로 투자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너무 나이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사전 신고제를 이제라도 도입을 하면 앞으로는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전 신고제로 해도 LH공사 내부 직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또 감사준다면 그것이 이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이 규제가 돼야 되고 사전 신고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자 또는 좀 이해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바로 금지로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금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산 몰수 제도라든지 또 정보가 차단될 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확보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토부의 신도시 정책도 자 신도시를 개발하면 아직도 그 땅이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래 되는데 이것을 환수 제도라든지 평준화 제도 또 공취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익 자산을 공익 사업을 위한 공공자산 부동산 몰취 제도 이런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선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경기 광명과 시흥은 뭐 신도시 예상이 많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LH 직원들이 반응을 보인 게 우리는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투자한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LH공사에는 부동산을 사지 말라 하는 법도 없었고 사전 신고라는 법도 없으니까 저 형식 논리로 보면 LH 직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현행 실정법상으로만 본다면 정보를 빼내지만 않았다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 위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법의 미비라는 것이 있는데 내부자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LH 규정, LH 법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래야 LH 공무원, LH 공공기관의 사업이 더 잘 추진되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이렇게 되게 많은 나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청약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분도 계시고 이 신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거에는 차질이 좀 없을까 궁금해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신흥 광명 지구에서 저 H 직원들에게 땅을 판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들은 정보가 몰랐기 때문에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공정성이 무너질 수가 있고 또 대토하는 데 있어도 땅을 LH 직원들이 더 유리한 땅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공공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변창흠 장관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공공사업은 말 그대로 공정하다. 공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 내 땅을 뺏기고 또 압류당하고 강압당하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땅을 마치 생선가게의 고양이가 뺏어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함부로 땅을 내놓겠느냐. 이제 그런 면에 청약의 공정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히 정부가 신속하게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와서 발본색원하자 뿌리 뽑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이 제도가 안착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전수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시중은행에 30조 원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증시로 갔던 자금이 돌아온다라는 분석인 것 같거든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한국은행의 그 자금 통계를 보면요. 한국은행의 잔고는 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통화 잔고는 늘고 증권 예탁금 잔고는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증시에서 은행으로 돈이 돌아갔다 이러는데 이것은
정확한 어떤 분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권시장에서 은행으로 돈 돌아간 것은 증거가 거의 없고요. 은행에 돈이 늘었고 정권에서는 예탁금이 빠졌거든요. 예. 정권시장에 예탁금이 빠진 것은 주가가 하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탁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줄어들었고 통화량이 느니까 은행에 요구불 예금이 늘었어요. 은행에 30조가 늘은 건 사실인데 전체 통화량이 늘면 일단 그게 은행으로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저축성 예금, 오래된 예금을 깨고 요구불 예금으로 들어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기성 자금은 많은데 그것이 은행에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여전히 투자자들은 또 국민들은 장기 은행의 저축성 예금 쪽에는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간을 보는 그러면서도 정권시장에서 약 10조 정도의 지금 투자 여력이 좀 줄어든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기금이 44일째 순매도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연기금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예. 동학 개미들은 지금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지난 44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팔았거든요. 지금 그래픽에도 보시면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LG화학, 특히 동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대거 팔았어요. 네.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제 동학개미들은 가서 지금 국민연금 본부에서 시위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자산을 안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2018년에 자산 관리에 대한 배분 정책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긴 한데 이걸 단기간에 너무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정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다음 주에 네.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가 대책 회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예. 좀 두고 보고 좀 더 한번 진척을 보고 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